전시회장에 서 있었어요. 제 작품 앞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판매 완료를 뜻하는 표시였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가격표 옆에 붙은 그 작은 스티커가 믿기지 않았어요. 갤러리 주인이 축하한다며 샴페인을 건넸고 낯선 사람들이 제 손을 잡으며 재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옆에 없었어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죠. 아니, 남편은 제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지난 5년간 모은 비상금으로 미술 학원을 다니고 물감과 캔버스를 샀고 전시회까지 열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 일찍 들어갈게.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살아온 이중 생활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걸요. 전시회장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저도 잘 모르겠었죠. 제 이름은 박수진이에요. 올해 55살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고 26살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남편 최민우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아니, 남들이 보기엔 그랬죠. 모두가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살림 잘하고 남편 내조 잘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고 있었는지를요. 25에 결혼해서 육아와 집안일에만 매달려 살았죠.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단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았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림 같은 건 취미로 하는 거지 돈이 되나? 집안일이나 잘해. 결혼 초기에 화구점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이 했던 말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입을 다물었죠. 물론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를 꼬박꼬박 줬고 외도도 하지 않았어요. 집안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그건 그 세대 남자들 대부분이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걸 보며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가끔 텅 빈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 반복될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인가 싶었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전환점은 5년 전 가을이었어요. 아들 준석이가 군대에 갔을 때였죠.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육아에 매달려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막막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시켰고 남편이 나간 뒤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녁 준비를 하기까지 긴 시간이 그냥 흘러갔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유리창에 붙은 수강생 모집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인 유아반 수강생 모집, 초보자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문화센터 미술 수업 들어볼까 해.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미술? 50 넘어서 무슨 미술이야.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더 신경 써. 요새 청소가 영 엉망이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는 건가? 55살이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나 싶었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올 때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남편 몰래 하자고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생활비에서 500원, 1000원씩 아껴서 모았죠. 장을 볼 때 마트 대신 시장에 가서 흥정하며 아꼈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껴가며 저축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 통장에 800만 원쯤 있었어요. 남편은 전혀 몰랐죠. 제 비밀 계좌였습니다. 문화센터 등록비는 한 달에 8만 원이었어요. 그리 큰 돈은 아니었죠. 손이 떨렸지만 등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였어요. 신분증을 내밀며 이름을 적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어요. 강의실엔 저처럼 중년 여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죠. 선생님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림은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흰 캠퍼스 앞에 앉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30년 만에 다시 잡은 붓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물감을 짤 때 나는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대학 시절 작업실 냄새가 떠올랐죠. 첫 번째 붓질을 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즐거웠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단풍이 든 가로수가 아름다웠고 석양빛에 물든 하늘이 황홀했어요.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시장 좀 갔다 왔어.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평생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별다른 의심은 없어 보였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죄책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론 비밀을 가진 게 짜릿했어요. 제 삶에 뭔가 특별한 게 생긴 것 같았죠. 30년간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제게 처음으로 생긴 비밀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문화센터에서 받은 유인물을 꺼내 읽었어요. 다음 주 준비물 목록이 적혀 있었죠. 붓세트, 팔레트, 물감. 하나하나 읽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서 사야 남편 몰래 숨길 수 있을까, 어떻게 관리해야 들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마치 첩보 작전을 짜는 것 같았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몰래 화구점에 갔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큰 화구점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물감 냄새가 코를 찔렀죠. 벽면 가득 진열된 붓들과 물감들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년 만에 본 천국이었어요. 점원이 다가와 필요한 게 뭔지 물었죠. 초보자용 유화 세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원은 친절하게 여러 제품을 보여줬어요. 가격을 보니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기본 세트만 20만 원이 넘었죠.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상금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였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가방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다들 제가 뭘 샀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피해망상이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디에 숨기느냐였어요. 집에 가져갈 순 없었죠. 남편이 보면 바로 들킬 테니까요. 고민 끝에 친한 친구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사정을 설명하니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집에 맡겨둬. 남편 몰래 하는 거 낭만적인데? 친구의 이해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영희네 집에 짐을 맡기고 수업 날마다 들렀다 가기로 했어요. 다행히 영희네 집이 문화센터 가는 길목이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가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온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죠. 붓을 제대로 잡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물감을 섞는 법도 명암을 표현하는 법도 다 까먹었어요. 30년이란 세월은 모든 걸 지워버렸죠. 하지만 선생님은 인내심 있게 가르쳐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실수해도 돼요. 그림엔 정답이 없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손의 감각이 돌아왔어요.
색을 섞는 게 재미있었고 캔버스에 뭔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해졌죠. 다들 저처럼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50대 아줌마들이 모여 그림 이야기를 하고 물감 이야기를 하고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경숙이라는 분과 가까워졌어요. 나이는 저보다 1살 위였고 역시 전업주부였죠. 경숙 씨도 남편 몰래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내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밥만 차려주면 돼. 경숙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어느새 그림 그리는 게 제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어요. 그 이틀을 위해 다른 날들을 견뎠죠.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주말엔 TV 보거나 골프 치러 가고 그게 남편의 일상이었어요. 생활비 관리도 더 철저해졌습니다. 5,000원, 10,000원 아끼는 게 습관이 됐어요. 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보고 할인하는 물건을 사고 외식도 줄였죠. 남편은 요새 살림 잘하네라며 칭찬했습니다.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 돈으로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첫 작품이 완성됐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작은 풍경화였습니다. 동네 공원의 가을 풍경을 그린 거였죠. 서툴렀지만 제 그림이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줬습니다. 색감이 좋아요. 감성이 느껴져요. 그 말에 울컥했죠. 30년간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작품을 영인의 집에 맡겼어요. 집에 가져갈 순 없었으니까요. 가끔 영인의 집에 들러 제 그림들을 봤습니다. 벽에 세워둔 캔버스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내 작품이 쌓여가는 걸 보는 게 뿌듯했죠. 마치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심화반으로 올라가실래요? 수진 씨는 실력이 늘었어요. 심화반은 수업료가 더 비쌌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이었죠. 망설였어요. 비상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네, 할게요. 대답하고 나니 후회보다 설렘이 컸어요. 심화반은 달랐습니다. 수강생들 수준이 높았고 과제도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 작품씩 완성해야 했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수업 시간만으론 부족해서 집에서도 그리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어요. 남편 눈을 피해 그림을 그릴 순 없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빨리 집안일을 끝내고 영인의 집에 가는 거였어요. 영희는 일하러 나가니 집엔 아무도 없었죠. 영희가 열쇠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편하게 와서 그려. 내 집 생각하지 말고. 친구의 배려에 감사했어요. 일주일의 사흘은 영희네 집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가 제 시간이었어요. 햇살이 들어오는 영희네 거실에서 캔버스를 펼치고 붓을 들면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1년이 지났어요. 제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선생님도 놀라워했죠. 수진 씨 재능이 있으세요. 진지하게 작가 활동을 생각해 보는 건 어때요? 작가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남편 몰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벅찬데 작가 활동이라니요. 그런데 선생님은 진지했어요. 다음 달에 소규모 전시회가 있어요. 우리 화실 수강생들 작품을 모아서 하는 건데 참여해 보실래요? 전시회라는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대학 졸업 전시 이후 30년 만에 듣는 말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다는 건 제 그림이 세상에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제 그림을 본다는 거였죠.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보면 어쩌나 남편에게 들키면 어쩌나 걱정됐어요. 하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께 전화했어요. 참여할게요. 결정하고 나니 시원했습니다. 선생님이 기뻐하며 말했죠. 좋아요. 작품 2점만 준비해 주세요. 전시 비용은 1인당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라는 금액에 숨이 막혔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비상금을 확인했습니다.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30년간 모은 돈이 벌써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였죠. 가슴이 철렁했지만 결심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돈을 인출하고 선생님께 전했습니다. 전시 준비는 설레면서도 힘들었어요. 어떤 작품을 내야 할지 고민이 컸죠. 그동안 그린 그림이 20점쯤 됐는데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새로 그리기로 했어요. 밤낮으로 영인의 집에서 그림을 그렸죠. 오전부터 오후까지, 때론 저녁까지 캠퍼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요새 바쁜 걸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요새 자주 나가네. 뭐하러 그렇게 자주 나가? 물었을 때 식은땀이 났습니다. 친구들 자주 만나.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하잖아. 둘러댔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한 달간 매달려 작품 2점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는 가을 공원 풍경이었고 다른 하나는 빈 의자를 그린 거였어요. 빈 의자 그림엔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비워둔 제자리, 누구도 앉아주지 않았던 그 자리를 표현한 거였죠. 선생님이 그림을 보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깊이가 있어요. 감동적이에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거였어요. 전날 밤 설레서 한숨도 못 잤죠. 남편에겐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양복을 꺼내 입고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진하게 했죠.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갤러리에 도착하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입구에 제 이름이 적힌 명패가 보였습니다. 박수진 3글자가 그렇게 낯설고 뿌듯할 수가 없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벽에 제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조명을 받아 빛나는 제 작품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수강생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었죠. 낯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그림 앞에 멈춰 서서 감상했어요.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한 중년 남자가 제 빈 의자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갤러리 직원을 불렀어요. 이 그림 작가분이 누구세요? 직원이 저를 가리켰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작품이 좋네요. 울림이 있어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누군가 감동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작은 아트 컴퍼니를 운영하는 기획자였어요. 명함을 건네며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전시 준비할 때 참여해 보시겠어요? 신인 작가들 모아서 기획전을 하거든요. 꿈 같은 일이었죠. 손이 떨려 명함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뒤풀이가 있었어요. 다들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도 오랜만에 와인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니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걸까? 싶었죠. 옆에 앉은 경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그치? 집에 돌아가는 길이 아쉬웠어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화장을 지우고 평소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다시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모임 재미있었어? 남편이 물었죠. 응, 괜찮았어.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죠. 전시회는 일주일간 열렸어요. 매일 갤러리에 들렀습니다. 남편 몰래 나가서 제 그림 앞에 서 있곤 했죠. 관람객들이 제 작품을 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면 행복했고 그냥 지나가면 속상했습니다. 제 그림이 팔리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기대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빈 의자 그림에 빨간 스티커가 붙은 거예요.
판매 완료 표시였죠. 가격은 80만 원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그림을 사겠다고 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갤러리 직원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구매자는 한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저도 오랫동안 빈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쓴 돈을 생각하면 손해였지만 상관없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죠. 누군가 제 그림의 가치를 매겼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됐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할 뻔했습니다. 여보, 나 그림 팔았어. 하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남편에게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비밀이 들키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컸어요. 다음 날 그 기획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획 전 이야기를 들었어요. 6개월 후에 열려요. 작품 5점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숨이 막혔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금이 3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그림 판 돈도 있었죠. 그날부터 더 열심히 그렸어요. 새벽부터 영인의 집에 가서 그리고 수업 듣고 다시 그렸습니다. 주말에도 남편이 골프 가면 몰래 나가 그렸죠. 그림이 제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그림 생각뿐이었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이젠 거의 없었어요. 아침에 다녀와 저녁에 왔어? 그게 전부였죠. 남편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들 준석이가 저녁 휴가를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이 많이 컸더군요.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요새 표정이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 가슴이 철렁했죠. 아들이 제 변화를 눈치챈 거였어요. 그래? 별일 없는데. 얼버무렸습니다. 아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신문만 보고 있었죠.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준서가 엄마가 사실 말을 꺼내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까지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게 슬펐어요. 그냥 요새 친구들 자주 만나서 좋아. 너도 알잖아. 엄마 친구 많잖아.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죠. 혼자 남은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 삶이 온통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기획 전날이 다가왔습니다. 작품 5점을 완성했어요. 그동안 그린 그림 중 최고였죠. 색감도 좋았고 구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수진 씨, 프로 못지않아요. 이번 전시 잘 되실 거예요. 전시회는 강남의 중형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신인 작가 10명이 참여하는 기획전이었어요. 규모가 달랐습니다. 언론 보도도 나가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죠. 개막식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왔습니다. 제 작품에 대한 반응이 좋았어요. 여러 사람이 제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고 감상평을 남겼죠. 한 미술평론가가 제게 다가왔어요. 색감이 독특하네요. 특히 빛을 다루는 방식이 인상적이에요. 전문가의 평가에 얼떨떨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개막 당일 작품 2점에 빨간 스티커가 붙은 겁니다.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이었죠. 총 500만 원이 팔린 거예요. 참가비 100만 원을 빼도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갤러리 주인이 샴페인을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박 작가님.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작가님이라는 호칭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죠. 제가 진짜 작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축하 인사를 나누며 샴페인을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저녁 준비 안 돼?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죠. 응, 곧 들어갈게.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다들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제 옆엔 아무도 없었죠. 남편도 아들도 이 순간을 함께할 사람이 없었어요.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일이 생겨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제 성공을 남편과 공유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삶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짜증 섞인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어? 배고파 죽겠네.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급하게 저녁을 차렸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며 불평했죠. 요새 영 신경을 안 쓰네. 집안일이 왜 이래? 참았던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싸우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림 판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죠. 비상금도 다시 채워졌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숨어서 살아야 한다면요. 다음 날 영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얘기하니 영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수진아, 남편한테 말하는 게 어때? 이젠 숨길 수 없잖아.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 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죠.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요. 주말 저녁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 용기를 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뭔데? 나 사실 지난 2년간 그림을 그렸어. 미술 학원도 다니고 전시회도 했어. 그림도 팔렸고. 한숨에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뭐? 그림? 지금 무슨 소리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상금으로 학원비를 냈고 친구 집에서 그림을 그렸고 전시회에도 참여했다고요. 작품도 팔렸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생활비 안 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막았나?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그게 아니라 말하려는데 남편이 가로막았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냐. 남편 몰래 돈 빼돌려서 취미 생활했다는 거잖아.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제가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몰래 돈을 숨겼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따졌죠. 저도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당신은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30년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나 있었어? 관심?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게 당연한 거 아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의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30년간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과 살았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소리쳤죠. 남편은 비웃었어요. 꿈? 55에 무슨 꿈? 철 좀 들어.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꿈을 가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싸움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만 오갔죠. 결국 남편이 말했어요. 좋아,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집안일은 제대로 해. 그게 내 의무야. 의무라는 단어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남편이 생각하는 저였어요.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남편은 저와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간신히 했죠. 식사 시간도 어색했어요. 집안에 얼음이 깔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죠. 집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안 쓰는 방 하나를 치우고 이제를 놓았어요. 영인의 집에 있던 그림들도 가져왔죠.
제 작품들을 벽에 걸어두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드디어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남편은 그 방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않았죠. 마치 그 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나중엔 오히려 편했어요. 간섭받지 않고 제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 준석이가 전역하고 돌아왔습니다.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그림은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또 다른 전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큰 규모였죠. 작품 가격도 올랐어요. 한 점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림이 팔릴 때마다 통장에 돈이 쌓였죠. 1년 만에 2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비상금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제 수입이 된 거예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번 달에 그림 3점 팔았어. 1,500만 원 받았어.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무미건조한 대답이었어요. 축하도 칭찬도 없었죠. 당신도 한번 전시회 와봐. 내 그림 보러.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바빠. 나중에. 거절이었죠.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심근경색이 온 거였죠.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한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미워하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변한 것 같았어요. 병상에 누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미안해.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었구나.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죽을 뻔하고 나니까 후회되더라. 너한테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가슴이 찡했어요. 남편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퇴원 후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제 작업실에 들어와 그림을 봤어요. 잘 그렸네. 재능이 있어. 짧은 말이었지만 의미가 컸죠. 남편이 처음으로 제 그림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다음 전시회 때 갈게. 꼭. 남편이 약속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이 제 곁으로 온 것 같았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제 개인전이었어요. 강남의 유명 갤러리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이었죠. 작품 20점을 선보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남편이 정말 왔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죠. 축하해. 남편이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남편과 함께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제 그림을 설명했죠. 남편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뭘 표현한 거야?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개막식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100명이 넘었어요. 언론 인터뷰도 했죠. 어떻게 55세 작가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제 시작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작품이 잘 팔렸습니다. 개막 당일 15점이 팔렸어요. 총 매출이 6천만 원이었죠. 갤러리 수수료를 빼도 4천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돈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랑스러워. 정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렸던 인정이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셋이 앉았어요. 저 남편 아들 준석이가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준석이가 샴페인을 따르며 축배를 들었죠. 엄마 성공을 위하여.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엄마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준석이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엄마처럼 숨기지 말고.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 시작해볼까? 은퇴하면 할 게 없을 것 같더라. 놀라운 변화였어요. 남편도 자기 삶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좋지.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결국 해냈다고요. 55에 시작한 도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상금으로 시작했던 작은 꿈이 이렇게 커졌죠. 남편도 아들도 이제 제 편이 됐어요. 물론 앞으로도 쉽진 않을 겁니다. 작가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가장 어려운 걸 해냈으니까요. 제 자신을 찾았고 제 목소리를 냈고 제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내일은 또 작업실에 가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번엔 숨지 않고 당당하게요. 55 박수진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시작입니다.